때는 조선 후기, 잎이 지는 늦가을. 한양에 몰락한 양반 가문 출신인 이선달이라는 젊은 나그네가 텅 빈 길을 홀로 걷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매섭구나. 오늘 밤은 어디서 몸을 누여야 할꼬? 그의 도포는 낡고 해졌지만 그늘진 얼굴 아래 두 눈만은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그는 관상과 점술에 능통한 재주로 세상을 떠도는 한량이었는데 해가 저물자 가평나루 근처의 외딴 주막에 다다랐습니다. 주모, 길손이 하룻밤 묵어가려 하오. 허름한 행색의 나그네를 본 주모 월화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어서 오셔요. 그런데 방세는 있으시겠지요? 그러자 선달은 보란듯이 엽전 5냥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반갑과 저녁, 그리고 막걸리 값이오. 남는 것은 손님 대하는 태도를 고치라는 내 성의이니 어서 뜨끈한 방이나 준비해 주시오. 생각지도 못한 큰돈의 주모 월화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아이고, 제가 귀한 손님을 몰라 뵙고 큰 실수를 할 뻔했네요. 연실아, 어서 객방에 군불 좀 지펴라. 잠시 후 주모가 툇마루에 앉은 선달에게 막걸리 한 병과 간단한 안주를 내왔습니다. 저녁상은 금방 차려드릴 테니 우선 목이나 축이고 계셔요. 선달은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는 얼굴로 막걸리 상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보시오, 주모. 여기 잔과 젓가락을 한 벌 더 가져다 주시겠소? 아이고, 일행이 또 계셨나 보군요. 그분도 우리 나그네님처럼 통이 크실라나? 아니요. 나는 혼자요. 동행은 없소이다. 네. 혼자시라고요? 그럼 빈 술잔과 젓가락은 대체 왜? 아하.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보시오. 무언가 오해한 주모는 고운 눈웃음을 흘기며 부엌에서 술잔을 하나 더 들고 와 선달의 맞은편에 털썩 앉았습니다. 마침 목이 칼칼하던 참이었는데 이리 함께 대작할 상대를 청하시니 어찌 거절하겠어요? 좋소. 주모도 한잔하고 싶다면 주모의 잔과 젓가락을 또 가져오시오. 뭐라고요? 그럼 방금 가져온 이 잔은 대체 누구의 것이란 말이오? 어리둥절한 표정의 주모에게 선달은 천천히 이야기해 줄 테니 우선 잔이나 가져오라 말했습니다. 이윽고 술상 위에는 총 3개의 잔이 놓였습니다. 선달은 자신의 잔과 옆에 빈잔에 술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내 옆 빈 잔에도 술을 한 잔 따라 주시오. 선달은 제 잔을 비우고는 이어서 아무도 없는 옆자리에 잔을 들어 또 비웠습니다. 이보시오, 나그네 양반. 대체 그 나머지 술잔은 어인 연유로 놓아두는 것이오. 허허. 이따 저녁상도 2사람 분으로 부탁하겠소. 궁금해 미치겠으니 제발 그 이유라도 좀 속 시원히 말해주시오. 저녁상을 들여오면 그때 말씀드리리다. 궁금함을 참지 못한 주모는 결국 귀한 도라지주를 들고 2사람분의 저녁상이 차려진 선달의 객방으로 찾아갔습니다. 방 안에서 선달은 자기 밥을 한 숟갈, 그리고 빈자리의 밥을 또 한 숟갈 번갈아 먹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이 있기에 이리 매번 2사람 몫의 식사와 술상을 받는 것이오? 이젠 정말 알려주시오. 주모가 계속 조르자 선달은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허참. 사실 별것 아니오. 어릴 적 한나란 씨에 태어나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자 맹세했던 중마고 박진우라는 친구가 있었소. 헌데 그 친구가 그만 작년에 이승을 하직하고 말았지. 살아서나 죽어서나 늘 함께하자던 약조를 지키지 못하고 먼저 떠나버렸으니 그 원통한 마음에 매 끼니마다 친구의 몫을 챙기고 있는 것뿐이라오. 말을 마친 선달은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주모는 크게 감격했습니다. 삭막한 세상에 아직도 이런 을이 있는 사내가 남아있다니. 그런 깊은 사연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자자, 사내대장부가 그리 눈물이 많아서야 쓰겠소. 내 잔 받으시고 기운 내시오. 그날 밤 2사람은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다 취기가 올랐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호롱불을 끄고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먼저 눈을 뜬 주모는 옆에 있어야 할 선달이 온데간데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응. 이 양반이 어디를 갔지? 그 순간 주모의 귀에 조카 연실이의 방에서 간드러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모가 홍두깨를 들고 문을 벌컥 열자 그곳에는 선달과 연실이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아, 이모. 아, 아니, 나그네 양반. 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게요? 선달은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아주 점잖은 목소리로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주모. 어젯밤 나는 주모와 회포를 풀었으니 만족했소만 내 먼저 간 친구는 술만 마시고 혼자 잠들어야 하지 않았소. 그 신세가 어찌 딱하지 않겠소이까. 하여 어쩔 수 없이 내 친구의 사정을 살펴주기 위해 이 처자와 거사를 치른 것이니 너무 노여워 말아주시오. 어처구니 없는 궤변의 주모는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뭐가 어쩌고 어째? 이런 호랑말코 같은 놈. 당장 썩 나가지 못할까? 주모가 홍두깨를 휘두르자 모골이 송연해진 선달은 벌떡 일어나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차, 처자. 내 친구가 간밤에 아주 즐거웠다고 전해달라 하더군. 선달은 껄껄 웃으며 맨발로 주막을 빠져나가 36개 주랭랑을 쳤습니다. 언젠가 다시 내 손에 잡히기만 해봐라. 아주 요절을 내버릴 테니. 그로부터 한 달 후, 험준한 고갯길을 넘던 선달은 굶주림에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아이고, 배고프고 힘들어 죽겠구나. 주막 그림자라도 보였으면. 죽을 힘을 다해 고개를 넘자 마을 어귀에 정말로 조그만 주막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은 늙은 주모 매향과 그녀의 까칠한 딸 아영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나그네 양반. 이번엔 틀렸군. 그래도 저 젊은 처자는 엄마. 그만 좀 부려먹어. 하루 종일 일해서 온몸이 쑤신단 말이야. 저런 망할 것. 손님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선달은 그 주막에 장기투숙하며 다시 점쟁이 노릇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점괘가 용하다는 소문이 나자 주막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선달은 늙은 주모의 외로움을 파고들어 잠자리를 봐주는 대가로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곧 이웃마을 총각과 혼인하게 된 아영이 선달에게 점심상을 가져왔습니다. 자요, 밥 귀찮아 죽겠네. 여전히 쌀쌀맞구나. 그나저나 아영아, 너 시집갈 준비는 다 마쳤느냐? 시집갈 준비라니. 그딴 건 엄마가 알아서 하겠죠. 얼굴도 못 본 사내한테 팔려가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혼수품 준비 말고 신랑을 내 소나기에 쥐고 평생 사랑받으며 살 수 있게 해주는 비기, 유키에 대한 교육을 말하는 것이다. 유키요. 그게 대체 뭔데요? 선달의 비밀스러운 말에 아영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쉿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이것은 신부가 첫날 밤 신랑에게 주어야 할 6가지 기쁨에 대한 비법이니라. 선달은 주모가 혼수 준비로 집을 비운 틈을 타 아영에게 유키에 대한 실습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달콤한 현놀림과 가르침에 아영은 푹 빠져버렸고 매일같이 그에게 달려가 배움을 청했습니다. 마침내 혼례날이 되었고 대망의 첫날 밤. 아영은 선달에게 배운 대로 신랑의 혼을 쏙 빼놓을 만큼 요염한 기술들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순진한 신랑은 아영의 모습에 기겁하여 비명을 지르며 신방에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결국 아영은 처녀가 아니라는 의심을 받고 소박을 맞아 친정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주모 매향은 분노로 이성을 잃고 홍두깨를 들고 선달의 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빌어먹을 놈. 내 이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선달은 주모의 호된 홍두깨 찜질에 곤죽이 되도록 맞았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다른 남자 손님들까지 가세하여 그를 관하로 끌고 갔고
모진고신을 당한 그는 결국 절름발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잔꾀로 세상을 희롱하던 한량 이선달의 길고 길었던 방랑은 허무하고 비참하게 끝을 맺고 말았. 때는 조선 후기, 잎이 지는 늦가을. 한양의 몰락한 양반 가문 출신인 이선달이라는 젊은 나그네가 텅 빈 길을 홀로 걷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매섭구나. 오늘 밤은 어디서 몸을 누여야 할꼬. 그의 도포는 낡고 해졌지만 그늘진 얼굴 아래 두 눈만은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그는 관상과 점술에 능통한 재주로 세상을 떠도는 한량이었는데 해가 저물자 가평나루 근처의 외딴 주막에 다다랐습니다. 주모, 길손이 하룻밤 묵어가려 하오. 허름한 행색의 나그네를 본 주모 월화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어서 오셔요. 그런데 방세는 있으시겠지요? 그러자 선달은 보란듯이 엽전 5냥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반갑과 저녁, 그리고 막걸리 값이오. 남는 것은 손님 대하는 태도를 고치라는 내 성의이니 어서 뜨끈한 방이나 준비해 주시오. 생각지도 못한 큰돈의 주모 월화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아이고, 제가 귀한 손님을 몰라 뵙고 큰 실수를 할 뻔했네요. 연실아, 어서 객방에 군불 좀 지펴라. 잠시 후 주모가 툇마루에 앉은 선달에게 막걸리 한 병과 간단한 안주를 내왔습니다. 저녁상은 금방 차려드릴 테니 우선 목이나 축이고 계셔요. 선달은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는 얼굴로 막걸리 상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보시오, 주모. 여기 잔과 젓가락을 한 벌 더 가져다 주시겠소? 아이고, 일행이 또 계셨나 보군요. 그분도 우리 나그네님처럼 통이 크실라나? 아니요, 나는 혼자요. 동행은 없소이다. 네. 혼자시라고요? 그럼 빈 술잔과 젓가락은 대체 왜? 아하.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보시오. 무언가 오해한 주모는 고운 눈웃음을 흘기며 부엌에서 술잔을 하나 더 들고 와 선달의 맞은편에 털썩 앉았습니다. 마침 목이 칼칼하던 참이었는데 이리 함께 대작할 상대를 청하시니 어찌 거절하겠어요? 좋소. 주모도 한잔하고 싶다면 주모의 잔과 젓가락을 또 가져오시오. 뭐라고요? 그럼 방금 가져온 이 잔은 대체 누구의 것이란 말이오? 어리둥절한 표정의 주모에게 선달은 천천히 이야기해 줄 테니 우선 잔이나 가져오라 말했습니다. 이윽고 술상 위에는 총 3개의 잔이 놓였습니다. 선달은 자신의 잔과 옆에 빈잔에 술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내 옆 빈잔에도 술을 한 잔 따라 주시오. 선달은 제 잔을 비우고는 이어서 아무도 없는 옆자리에 잔을 들어 또 비웠습니다. 이보시오, 나그네 양반. 대체 그 나머지 술잔은 어인 연유로 놓아두는 것이오. 허허. 이따 저녁상도 2사람분으로 부탁하겠소. 궁금해 미치겠으니 제발 그 이유라도 좀 속 시원히 말해주시오. 저녁상을 들여오면 그때 말씀드리리다. 궁금함을 참지 못한 주모는 결국 귀한 도라지주를 들고 2사람분의 저녁상이 차려진 선달의 객방으로 찾아갔습니다. 방 안에서 선달은 자기 밥을 한 숟갈, 그리고 빈자리의 밥을 또 한 숟갈 번갈아 먹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이 있기에 이리 매번 2사람 몫의 식사와 술상을 받는 것이오? 이젠 정말 알려주시오. 주모가 계속 조르자 선달은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허참. 사실 별것 아니오. 어릴 적 한나란 씨에 태어나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자 맹세했던 중마고 박진우라는 친구가 있었소. 헌데 그 친구가 그만 작년에 이승을 하직하고 말았지. 살아서나 죽어서나 늘 함께하자던 약조를 지키지 못하고 먼저 떠나버렸으니 그 원통한 마음에 매 끼니마다 친구의 몫을 챙기고 있는 것뿐이라오. 말을 마친 선달은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주모는 크게 감격했습니다. 삭막한 세상에 아직도 이런 을이 있는 사내가 남아있다니. 그런 깊은 사연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자자,
사내 대장부가 그리 눈물이 많아서야 쓰겠소. 내 잔 받으시고 기운 내시오. 그날 밤, 두 사람은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다 취기가 올랐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호롱불을 끄고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먼저 눈을 뜬 주모는 옆에 있어야 할 선달이 온데간데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양반이 어디를 갔지? 그 순간 주모의 귀에 조카 연실이의 방에서 간드러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모가 홍두깨를 들고 문을 벌컥 열자 그곳에는 선달과 연실이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아, 이모. 아니, 나그네 양반. 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게요? 선달은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아주 점잖은 목소리로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주모. 어젯밤 나는 주모와 회포를 풀었으니 만족했소만 내 먼저 간 친구는 술만 마시고 혼자 잠들어야 하지 않았소. 그 신세가 어찌 딱하지 않겠소이까. 하여 어쩔 수 없이 내 친구의 사정을 살펴주기 위해 이 처자와 거사를 치른 것이니 너무 노여워 말아주시오. 어처구니 없는 궤변의 주모는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뭐가 어쩌고 어째? 이런 호랑말코 같은 놈. 당장 썩 나가지 못할까? 주모가 홍두깨를 휘두르자 모골이 송연해진 선달은 벌떡 일어나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차, 처자. 내 친구가 간밤에 아주 즐거웠다고 전해달라 하더군. 선달은 껄껄 웃으며 맨발로 주막을 빠져나가 36개 주랭랑을 쳤습니다. 언젠가 다시 내 손에 잡히기만 해봐라. 아주 요절을 내버릴 테니. 그로부터 한 달 후, 험준한 고갯길을 넘던 선달은 굶주림에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아이고, 배고프고 힘들어 죽겠구나. 주막 그림자라도 보였으면. 죽을 힘을 다해 고개를 넘자 마을 어귀에 정말로 조그만 주막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은 늙은 주모 매향과 그녀의 까칠한 딸 아영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나그네 양반. 이번엔 틀렸군. 그래도 저 젊은 처자는 엄마. 그만 좀 부려먹어. 하루 종일 일해서 온몸이 쑤신단 말이야. 저런 망할 것. 손님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선달은 그 주막에 장기투숙하며 다시 점쟁이 노릇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점괘가 용하다는 소문이 나자 주막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선달은 늙은 주모의 외로움을 파고들어 잠자리를 봐주는 대가로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곧 이웃마을 총각과 혼인하게 된 아영이 선달에게 점심상을 가져왔습니다. 자요, 밥 귀찮아 죽겠네. 여전히 쌀쌀맞구나. 그나저나 아영아, 너 시집갈 준비는 다 마쳤느냐? 시집갈 준비라니. 그딴 건 엄마가 알아서 하겠죠. 얼굴도 못 본 사내한테 팔려가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혼수품 준비 말고 신랑을 내 소나기에 쥐고 평생 사랑받으며 살 수 있게 해주는 비기, 유키에 대한 교육을 말하는 것이다. 유키요. 그게 대체 뭔데요? 선달의 비밀스러운 말에 아영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쉿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이것은 신부가 첫날 밤 신랑에게 주어야 할 6가지 기쁨에 대한 비법이니라. 선달은 주모가 혼수 준비로 집을 비운 틈을 타 아영에게 유키에 대한 실습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달콤한 현놀림과 가르침에 아영은 푹 빠져버렸고 매일같이 그에게 달려가 배움을 청했습니다. 마침내 혼례날이 되었고 대망의 첫날 밤. 아영은 선달에게 배운 대로 신랑의 혼을 쏙 빼놓을 만큼 요염한 기술들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순진한 신랑은 아영의 모습에 기겁하여 비명을 지르며 신방에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결국 아영은 처녀가 아니라는 의심을 받고 소박을 맞아 친정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주모 매향은 분노로 이성을 잃고 홍두깨를 들고 선달의 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빌어먹을 놈. 내 이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선달은 주모의 호된 홍두깨 찜질에 곤죽이 되도록 맞았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다른 남자 손님들까지 가세하여 그를 관하로 끌고 갔고 모진고신을 당한 그는 결국 절름발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잔꾀로 세상을 희롱하던 한량 이선달의 길고 길었던 방랑은 허무하고 비참하게 끝을 맺고 말았. 때는 조선 후기, 잎이 지는 늦가을. 한양의 몰락한 양반 가문 출신인 이선달이라는 젊은 나그네가 텅 빈 길을 홀로 걷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매섭구나. 오늘 밤은 어디서 몸을 누여야 할꼬. 그의 도포는 낡고 해졌지만 그늘진 얼굴 아래 두 눈만은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그는 관상과 점술에 능통한 재주로 세상을 떠도는 한량이었는데 해가 저물자 가평나루 근처의 외딴 주막에 다다랐습니다. 주모, 길손이 하룻밤 묵어가려 하오. 허름한 행색의 나그네를 본 주모 월화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어서 오셔요. 그런데 방세는 있으시겠지요? 그러자 선달은 보란듯이 엽전 5냥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반갑과 저녁, 그리고 막걸리 값이오. 남는 것은 손님 대하는 태도를 고치라는 내 성의이니 어서 뜨끈한 방이나 준비해 주시오. 생각지도 못한 큰돈의 주모 월화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아이고, 제가 귀한 손님을 몰라 뵙고 큰 실수를 할 뻔했네요. 연실아, 어서 객방에 군불 좀 지펴라. 잠시 후 주모가 툇마루에 앉은 선달에게 막걸리 한 병과 간단한 안주를 내왔습니다. 저녁상은 금방 차려드릴 테니 우선 목이나 축이고 계셔요. 선달은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는 얼굴로 막걸리 상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보시오, 주모. 여기 잔과 젓가락을 한 벌 더 가져다 주시겠소? 아이고, 일행이 또 계셨나 보군요. 그분도 우리 나그네님처럼 통이 크실라나? 아니요, 나는 혼자요. 동행은 없소이다. 네. 혼자시라고요? 그럼 빈 술잔과 젓가락은 대체 왜? 아하.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보시오. 무언가 오해한 주모는 고운 눈웃음을 흘기며 부엌에서 술잔을 하나 더 들고 와 선달의 맞은편에 털썩 앉았습니다. 마침 목이 칼칼하던 참이었는데 이리 함께 대작할 상대를 청하시니 어찌 거절하겠어요? 좋소. 주모도 한잔하고 싶다면 주모의 잔과 젓가락을 또 가져오시오. 뭐라고요? 그럼 방금 가져온 이 잔은 대체 누구의 것이란 말이오? 어리둥절한 표정의 주모에게 선달은 천천히 이야기해 줄 테니 우선 잔이나 가져오라 말했습니다. 이윽고 술상 위에는 총 3개의 잔이 놓였습니다. 선달은 자신의 잔과 옆에 빈잔에 술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내 옆 빈 잔에도 술을 한 잔 따라 주시오. 선달은 제 잔을 비우고는 이어서 아무도 없는 옆자리에 잔을 들어 또 비웠습니다. 이보시오, 나그네 양반. 대체 그 나머지 술잔은 어인 연유로 놓아두는 것이오. 허허. 이따 저녁상도 2사람분으로 부탁하겠소. 궁금해 미치겠으니 제발 그 이유라도 좀 속 시원히 말해주시오. 저녁상을 들여오면 그때 말씀드리리다. 궁금함을 참지 못한 주모는 결국 귀한 도라지주를 들고 2사람분의 저녁상이 차려진 선달의 객방으로 찾아갔습니다. 방 안에서 선달은 자기 밥을 한 숟갈, 그리고 빈자리의 밥을 또 한 숟갈 번갈아 먹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이 있기에 이리 매번 2사람 몫의 식사와 술상을 받는 것이오? 이젠 정말 알려주시오. 주모가 계속 조르자 선달은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허참. 사실 별것 아니오. 어릴 적 한나란 씨에 태어나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자 맹세했던 중마고 박진우라는 친구가 있었소. 헌데 그 친구가 그만 작년에 이승을 하직하고 말았지. 살아서나 죽어서나 늘 함께하자던 약조를 지키지 못하고 먼저 떠나버렸으니 그 원통한 마음에 매 끼니마다 친구의 몫을 챙기고 있는 것뿐이라오. 말을 마친 선달은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주모는 크게 감격했습니다.
삭막한 세상에 아직도 이런 을이 있는 사내가 남아있다니. 그런 깊은 사연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자자, 사내 대장부가 그리 눈물이 많아서야 쓰겠소. 내 잔 받으시고 기운 내시오. 그날 밤, 두 사람은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다 취기가 올랐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호롱불을 끄고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먼저 눈을 뜬 주모는 옆에 있어야 할 선달이 온데간데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양반이 어디를 갔지? 그 순간 주모의 귀에 조카 연실이의 방에서 간드러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모가 홍두깨를 들고 문을 벌컥 열자 그곳에는 선달과 연실이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아, 이모. 아니, 나그네 양반. 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게요? 선달은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아주 점잖은 목소리로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주모. 어젯밤 나는 주모와 회포를 풀었으니 만족했소만 내 먼저 간 친구는 술만 마시고 혼자 잠들어야 하지 않았소. 그 신세가 어찌 딱하지 않겠소이까. 하여 어쩔 수 없이 내 친구의 사정을 살펴주기 위해 이 처자와 거사를 치른 것이니 너무 노여워 말아주시오. 어처구니 없는 궤변의 주모는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뭐가 어쩌고 어째? 이런 호랑말코 같은 놈. 당장 썩 나가지 못할까? 주모가 홍두깨를 휘두르자 모골이 송연해진 선달은 벌떡 일어나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차, 처자. 내 친구가 간밤에 아주 즐거웠다고 전해달라 하더군. 선달은 껄껄 웃으며 맨발로 주막을 빠져나가 36개 주랭랑을 쳤습니다. 언젠가 다시 내 손에 잡히기만 해봐라. 아주 요절을 내버릴 테니. 그로부터 한 달 후, 험준한 고갯길을 넘던 선달은 굶주림에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아이고, 배고프고 힘들어 죽겠구나. 주막 그림자라도 보였으면. 죽을 힘을 다해 고개를 넘자 마을 어귀에 정말로 조그만 주막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은 늙은 주모 매향과 그녀의 까칠한 딸 아영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나그네 양반. 이번엔 틀렸군. 그래도 저 젊은 처자는. 엄마. 그만 좀 부려먹어. 하루 종일 일해서 온몸이 쑤신단 말이야. 저런 망할 것. 손님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선달은 그 주막에 장기 투숙하며 다시 점쟁이 노릇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점괘가 용하다는 소문이 나자 주막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선달은 늙은 주모의 외로움을 파고들어 잠자리를 봐주는 대가로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곧 이웃마을 총각과 혼인하게 된 아영이 선달에게 점심상을 가져왔습니다. 자요, 밥 귀찮아 죽겠네. 여전히 쌀쌀맞구나. 그나저나 아영아, 너 시집갈 준비는 다 마쳤느냐? 시집갈 준비라니. 그딴 건 엄마가 알아서 하겠죠. 얼굴도 못 본 사내한테 팔려가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혼수품 준비 말고 신랑을 내 소나기에 쥐고 평생 사랑받으며 살 수 있게 해주는 비기, 유키에 대한 교육을 말하는 것이다. 유키요. 그게 대체 뭔데요? 선달의 비밀스러운 말에 아영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쉿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이것은 신부가 첫날 밤 신랑에게 주어야 할 6가지 기쁨에 대한 비법이니라. 선달은 주모가 혼수 준비로 집을 비운 틈을 타 아영에게 유키에 대한 실습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달콤한 현놀림과 가르침에 아영은 푹 빠져버렸고 매일같이 그에게 달려가 배움을 청했습니다. 마침내 혼례날이 되었고 대망의 첫날 밤. 아영은 선달에게 배운 대로 신랑의 혼을 쏙 빼놓을 만큼 요염한 기술들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순진한 신랑은 아영의 모습에 기겁하여 비명을 지르며 신방에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결국 아영은 처녀가 아니라는 의심을 받고 소박을 맞아 친정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주모 매향은
분노로 이성을 잃고 홍두깨를 들고 선달의 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빌어먹을 놈. 내 이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선달은 주모의 호된 홍두깨 찜질에 곤죽이 되도록 맞았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다른 남자 손님들까지 가세하여 그를 관하로 끌고 갔고 모진고신을 당한 그는 결국 절름발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잔꾀로 세상을 희롱하던 한량 이선달의 길고 길었던 방랑은 허무하고 비참하게 끝을 맺고 말았. 때는 조선 후기, 잎이 지는 늦가을. 한양의 몰락한 양반 가문 출신인 이선달이라는 젊은 나그네가 텅 빈 길을 홀로 걷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매섭구나. 오늘 밤은 어디서 몸을 누여야 할꼬. 그의 도포는 낡고 해졌지만 그늘진 얼굴 아래 두 눈만은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그는 관상과 점술에 능통한 재주로 세상을 떠도는 한량이었는데 해가 저물자 가평나루 근처의 외딴 주막에 다다랐습니다. 주모, 길손이 하룻밤 묵어가려 하오. 허름한 행색의 나그네를 본 주모 월화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어서 오셔요. 그런데 방세는 있으시겠지요? 그러자 선달은 보란듯이 엽전 5냥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반갑과 저녁, 그리고 막걸리 값이오. 남는 것은 손님 대하는 태도를 고치라는 내 성의이니 어서 뜨끈한 방이나 준비해 주시오. 생각지도 못한 큰돈의 주모 월화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아이고, 제가 귀한 손님을 몰라 뵙고 큰 실수를 할 뻔했네요. 연실아, 어서 객방에 군불 좀 지펴라. 잠시 후 주모가 툇마루에 앉은 선달에게 막걸리 한 병과 간단한 안주를 내왔습니다. 저녁상은 금방 차려드릴 테니 우선 목이나 축이고 계셔요. 선달은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는 얼굴로 막걸리 상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보시오, 주모. 여기 잔과 젓가락을 한 벌 더 가져다 주시겠소? 아이고, 일행이 또 계셨나 보군요. 그분도 우리 나그네님처럼 통이 크실라나? 아니요. 나는 혼자요. 동행은 없소이다. 네. 혼자시라고요? 그럼 빈 술잔과 젓가락은 대체 왜? 아하.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보시오. 무언가 오해한 주모는 고운 눈웃음을 흘기며 부엌에서 술잔을 하나 더 들고 와 선달의 맞은편에 털썩 앉았습니다. 마침 목이 칼칼하던 참이었는데 이리 함께 대작할 상대를 청하시니 어찌 거절하겠어요? 좋소. 주모도 한잔하고 싶다면 주모의 잔과 젓가락을 또 가져오시오. 뭐라고요? 그럼 방금 가져온 이 잔은 대체 누구의 것이란 말이오? 어리둥절한 표정의 주모에게 선달은 천천히 이야기해 줄 테니 우선 잔이나 가져오라 말했습니다. 이윽고 술상 위에는 총 3개의 잔이 놓였습니다. 선달은 자신의 잔과 옆에 빈잔에 술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내 옆 빈 잔에도 술을 한 잔 따라 주시오. 선달은 제 잔을 비우고는 이어서 아무도 없는 옆자리에 잔을 들어 또 비웠습니다. 이보시오, 나그네 양반. 대체 그 나머지 술잔은 어인 연유로 놓아두는 것이오. 허허. 이따 저녁상도 2사람 분으로 부탁하겠소. 궁금해 미치겠으니 제발 그 이유라도 좀 속 시원히 말해주시오. 저녁상을 들여오면 그때 말씀드리리다. 궁금함을 참지 못한 주모는 결국 귀한 도라지주를 들고 2사람분의 저녁상이 차려진 선달의 객방으로 찾아갔습니다. 방 안에서 선달은 자기 밥을 한 숟갈, 그리고 빈자리의 밥을 또 한 숟갈 번갈아 먹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이 있기에 이리 매번 2사람 몫의 식사와 술상을 받는 것이오? 이젠 정말 알려주시오. 주모가 계속 조르자 선달은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허참. 사실 별것 아니오. 어릴 적 한나란 씨에 태어나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자 맹세했던 중마고 박진우라는 친구가 있었소. 헌데 그 친구가 그만 작년에 이승을 하직하고 말았지. 살아서나 죽어서나 늘 함께하자던 약조를 지키지 못하고 먼저 떠나버렸으니
그 원통한 마음에 매 끼니마다 친구의 몫을 챙기고 있는 것뿐이라오. 말을 마친 선달은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주모는 크게 감격했습니다. 삭막한 세상에 아직도 이런 을이 있는 사내가 남아있다니. 그런 깊은 사연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자자, 사내 대장부가 그리 눈물이 많아서야 쓰겠소. 내 잔 받으시고 기운 내시오. 그날 밤, 두 사람은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다 취기가 올랐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호롱불을 끄고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먼저 눈을 뜬 주모는 옆에 있어야 할 선달이 온데간데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양반이 어디를 갔지? 그 순간 주모의 귀에 조카 연실이의 방에서 간드러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모가 홍두깨를 들고 문을 벌컥 열자 그곳에는 선달과 연실이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아, 이모. 아니, 나그네 양반. 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게요? 선달은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아주 점잖은 목소리로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주모. 어젯밤 나는 주모와 회포를 풀었으니 만족했소만 내 먼저 간 친구는 술만 마시고 혼자 잠들어야 하지 않았소. 그 신세가 어찌 딱하지 않겠소이까. 하여 어쩔 수 없이 내 친구의 사정을 살펴주기 위해 이 처자와 거사를 치른 것이니 너무 노여워 말아주시오. 어처구니 없는 궤변의 주모는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뭐가 어쩌고 어째? 이런 호랑말코 같은 놈. 당장 썩 나가지 못할까? 주모가 홍두깨를 휘두르자 모골이 송연해진 선달은 벌떡 일어나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차, 처자. 내 친구가 간밤에 아주 즐거웠다고 전해달라 하더군. 선달은 껄껄 웃으며 맨발로 주막을 빠져나가 36개 주랭랑을 쳤습니다. 언젠가 다시 내 손에 잡히기만 해봐라. 아주 요절을 내버릴 테니. 그로부터 한 달 후, 험준한 고갯길을 넘던 선달은 굶주림에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아이고, 배고프고 힘들어 죽겠구나. 주막 그림자라도 보였으면. 죽을 힘을 다해 고개를 넘자 마을 어귀에 정말로 조그만 주막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은 늙은 주모 매향과 그녀의 까칠한 딸 아영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나그네 양반. 이번엔 틀렸군. 그래도 저 젊은 처자는. 엄마. 그만 좀 부려먹어. 하루 종일 일해서 온몸이 쑤신단 말이야. 저런 망할 것. 손님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선달은 그 주막에 장기투숙하며 다시 점쟁이 노릇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점괘가 용하다는 소문이 나자 주막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선달은 늙은 주모의 외로움을 파고들어 잠자리를 봐주는 대가로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곧 이웃마을 총각과 혼인하게 된 아영이 선달에게 점심상을 가져왔습니다. 자요, 밥 귀찮아 죽겠네. 여전히 쌀쌀맞구나. 그나저나 아영아, 너 시집갈 준비는 다 마쳤느냐? 시집갈 준비라니. 그딴 건 엄마가 알아서 하겠죠. 얼굴도 못 본 사내한테 팔려가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혼수품 준비 말고 신랑을 내 소나기에 쥐고 평생 사랑받으며 살 수 있게 해주는 비기, 유키에 대한 교육을 말하는 것이다. 유키요. 그게 대체 뭔데요? 선달의 비밀스러운 말에 아영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쉿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이것은 신부가 첫날 밤 신랑에게 주어야 할 6가지 기쁨에 대한 비법이니라. 선달은 주모가 혼수 준비로 집을 비운 틈을 타 아영에게 유키에 대한 실습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달콤한 현놀림과 가르침에 아영은 푹 빠져버렸고 매일같이 그에게 달려가 배움을 청했습니다. 마침내 혼례날이 되었고 대망의 첫날 밤. 아영은 선달에게 배운 대로 신랑의 혼을 쏙 빼놓을 만큼 요염한 기술들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순진한 신랑은 아영의 모습에 기겁하여 비명을 지르며 신방에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결국 아영은 처녀가 아니라는 의심을 받고 소박을 맞아 친정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주모 매향은 분노로 이성을 잃고 홍두깨를 들고 선달의 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빌어먹을 놈. 내 이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선달은 주모의 호된 홍두깨 찜질에 곤죽이 되도록 맞았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다른 남자 손님들까지 가세하여 그를 관하로 끌고 갔고 모진고신을 당한 그는 결국 절름발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잔꾀로 세상을 희롱하던 한량 이선달의 길고 길었던 방랑은 허무하고 비참하게 끝을 맺고 말았. 때는 조선 후기, 잎이 지는 늦가을. 한양의 몰락한 양반 가문 출신인 이선달이라는 젊은 나그네가 텅 빈 길을 홀로 걷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매섭구나. 오늘 밤은 어디서 몸을 누여야 할꼬. 그의 도포는 낡고 해졌지만 그늘진 얼굴 아래 두 눈만은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그는 관상과 점술에 능통한 재주로 세상을 떠도는 한량이었는데 해가 저물자 가평나루 근처의 외딴 주막에 다다랐습니다. 주모, 길손이 하룻밤 묵어가려 하오. 허름한 행색의 나그네를 본 주모 월화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어서 오셔요. 그런데 방세는 있으시겠지요? 그러자 선달은 보란듯이 엽전 5냥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반갑과 저녁, 그리고 막걸리 값이오. 남는 것은 손님 대하는 태도를 고치라는 내 성의이니 어서 뜨끈한 방이나 준비해 주시오. 생각지도 못한 큰돈의 주모 월화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아이고, 제가 귀한 손님을 몰라 뵙고 큰 실수를 할 뻔했네요. 연실아, 어서 객방에 군불 좀 지펴라. 잠시 후 주모가 툇마루에 앉은 선달에게 막걸리 한 병과 간단한 안주를 내왔습니다. 저녁상은 금방 차려드릴 테니 우선 목이나 축이고 계셔요. 선달은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는 얼굴로 막걸리 상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보시오, 주모. 여기 잔과 젓가락을 한 벌 더 가져다 주시겠소? 아이고, 일행이 또 계셨나 보군요. 그분도 우리 나그네님처럼 통이 크실라나? 아니요, 나는 혼자요. 동행은 없소이다. 네. 혼자시라고요? 그럼 빈 술잔과 젓가락은 대체 왜? 아하.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보시오. 무언가 오해한 주모는 고운 눈웃음을 흘기며 부엌에서 술잔을 하나 더 들고 와 선달의 맞은편에 털썩 앉았습니다. 마침 목이 칼칼하던 참이었는데 이리 함께 대작할 상대를 청하시니 어찌 거절하겠어요? 좋소. 주모도 한잔하고 싶다면 주모의 잔과 젓가락을 또 가져오시오. 뭐라고요? 그럼 방금 가져온 이 잔은 대체 누구의 것이란 말이오? 어리둥절한 표정의 주모에게 선달은 천천히 이야기해 줄 테니 우선 잔이나 가져오라 말했습니다. 이윽고 술상 위에는 총 3개의 잔이 놓였습니다. 선달은 자신의 잔과 옆에 빈잔에 술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내 옆 빈 잔에도 술을 한 잔 따라 주시오. 선달은 제 잔을 비우고는 이어서 아무도 없는 옆자리에 잔을 들어 또 비웠습니다. 이보시오, 나그네 양반. 대체 그 나머지 술잔은 어인 연유로 놓아두는 것이오. 허허. 이따 저녁상도 2사람 분으로 부탁하겠소. 궁금해 미치겠으니 제발 그 이유라도 좀 속 시원히 말해주시오. 저녁상을 들여오면 그때 말씀드리리다. 궁금함을 참지 못한 주모는 결국 귀한 도라지주를 들고 2사람분의 저녁상이 차려진 선달의 객방으로 찾아갔습니다. 방 안에서 선달은 자기 밥을 한 숟갈, 그리고 빈자리의 밥을 또 한 숟갈 번갈아 먹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이 있기에 이리 매번 2사람 몫의 식사와 술상을 받는 것이오? 이젠 정말 알려주시오. 주모가 계속 조르자 선달은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허참. 사실 별것 아니오. 어릴 적 한나란 씨에 태어나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자 맹세했던 중마고
박진우라는 친구가 있었어. 헌데 그 친구가 그만 작년에 이승을 하직하고 말았지. 살아서나 죽어서나 늘 함께하자던 약조를 지키지 못하고 먼저 떠나버렸으니 그 원통한 마음에 매 끼니마다 친구의 몫을 챙기고 있는 것뿐이라오. 말을 마친 선달은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주모는 크게 감격했습니다. 삭막한 세상에 아직도 이런 을이 있는 사내가 남아있다니. 그런 깊은 사연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자자, 사내 대장부가 그리 눈물이 많아서야 쓰겠소. 내 잔 받으시고 기운 내시오. 그날 밤, 두 사람은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다 취기가 올랐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호롱불을 끄고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먼저 눈을 뜬 주모는 옆에 있어야 할 선달이 온데간데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양반이 어디를 갔지? 그 순간 주모의 귀에 조카 연실이의 방에서 간드러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모가 홍두깨를 들고 문을 벌컥 열자 그곳에는 선달과 연실이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아, 이모. 아니, 나그네 양반. 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게요? 선달은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아주 점잖은 목소리로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주모. 어젯밤 나는 주모와 회포를 풀었으니 만족했소만 내 먼저 간 친구는 술만 마시고 혼자 잠들어야 하지 않았소. 그 신세가 어찌 딱하지 않겠소이까. 하여 어쩔 수 없이 내 친구의 사정을 살펴주기 위해 이 처자와 거사를 치른 것이니 너무 노여워 말아주시오. 어처구니 없는 궤변의 주모는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뭐가 어쩌고 어째? 이런 호랑말코 같은 놈. 당장 썩 나가지 못할까? 주모가 홍두깨를 휘두르자 모골이 송연해진 선달은 벌떡 일어나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차, 처자. 내 친구가 간밤에 아주 즐거웠다고 전해달라 하더군. 선달은 껄껄 웃으며 맨발로 주막을 빠져나가 36개 주랭랑을 쳤습니다. 언젠가 다시 내 손에 잡히기만 해봐라. 아주 요절을 내버릴 테니. 그로부터 한 달 후, 험준한 고갯길을 넘던 선달은 굶주림에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아이고, 배고프고 힘들어 죽겠구나. 주막 그림자라도 보였으면. 죽을 힘을 다해 고개를 넘자 마을 어귀에 정말로 조그만 주막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은 늙은 주모 매향과 그녀의 까칠한 딸 아영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나그네 양반. 이번엔 틀렸군. 그래도 저 젊은 처자는 엄마. 그만 좀 부려먹어. 하루 종일 일해서 온몸이 쑤신단 말이야. 저런 망할 것. 손님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선달은 그 주막에 장기투숙하며 다시 점쟁이 노릇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점괘가 용하다는 소문이 나자 주막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선달은 늙은 주모의 외로움을 파고들어 잠자리를 봐주는 대가로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곧 이웃마을 총각과 혼인하게 된 아영이 선달에게 점심상을 가져왔습니다. 자요, 밥 귀찮아 죽겠네. 여전히 쌀쌀맞구나. 그나저나 아영아, 너 시집갈 준비는 다 마쳤느냐? 시집갈 준비라니. 그딴 건 엄마가 알아서 하겠죠. 얼굴도 못 본 사내한테 팔려가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혼수품 준비 말고 신랑을 내 소나기에 쥐고 평생 사랑받으며 살 수 있게 해주는 비기, 유키에 대한 교육을 말하는 것이다. 유키요. 그게 대체 뭔데요? 선달의 비밀스러운 말에 아영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쉿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이것은 신부가 첫날 밤 신랑에게 주어야 할 6가지 기쁨에 대한 비법이니라. 선달은 주모가 혼수 준비로 집을 비운 틈을 타 아영에게 유키에 대한 실습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달콤한 현놀림과 가르침에 아영은 푹 빠져버렸고 매일같이 그에게 달려가 배움을 청했습니다.
마침내 혼례날이 되었고 대망의 첫날 밤. 아영은 선달에게 배운 대로 신랑의 혼을 쏙 빼놓을 만큼 요염한 기술들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순진한 신랑은 아영의 모습에 기겁하여 비명을 지르며 신방에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결국 아영은 처녀가 아니라는 의심을 받고 소박을 맞아 친정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주모 매향은 분노로 이성을 잃고 홍두깨를 들고 선달의 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빌어먹을 놈. 내 이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선달은 주모의 호된 홍두깨 찜질에 곤죽이 되도록 맞았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다른 남자 손님들까지 가세하여 그를 관하로 끌고 갔고 모진고신을 당한 그는 결국 절름발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잔꾀로 세상을 희롱하던 한량 이선달의 길고 길었던 방랑은 허무하고 비참하게 끝을 맺고 말았때는 조선 후기, 잎이 지는 늦가을. 한양의 몰락한 양반 가문 출신인 이선달이라는 젊은 나그네가 텅 빈 길을 홀로 걷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매섭구나. 오늘 밤은 어디서 몸을 누여야 할꼬. 그의 도포는 낡고 해졌지만 그늘진 얼굴 아래 두 눈만은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그는 관상과 점술에 능통한 재주로 세상을 떠도는 한량이었는데 해가 저물자 가평나루 근처의 외딴 주막에 다다랐습니다. 주모, 길손이 하룻밤 묵어가려 하오. 허름한 행색의 나그네를 본 주모 월화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어서 오셔요. 그런데 방세는 있으시겠지요? 그러자 선달은 보란듯이 엽전 5냥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반갑과 저녁, 그리고 막걸리 값이오. 남는 것은 손님 대하는 태도를 고치라는 내 성의이니 어서 뜨끈한 방이나 준비해 주시오. 생각지도 못한 큰돈의 주모 월화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아이고, 제가 귀한 손님을 몰라 뵙고 큰 실수를 할 뻔했네요. 연실아, 어서 객방에 군불 좀 지펴라. 잠시 후 주모가 툇마루에 앉은 선달에게 막걸리 한 병과 간단한 안주를 내왔습니다. 저녁상은 금방 차려드릴 테니 우선 목이나 축이고 계셔요. 선달은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는 얼굴로 막걸리 상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보시오, 주모. 여기 잔과 젓가락을 한 벌 더 가져다 주시겠소? 아이고, 일행이 또 계셨나 보군요. 그분도 우리 나그네님처럼 통이 크실라나? 아니요, 나는 혼자요. 동행은 없소이다. 네. 혼자시라고요? 그럼 빈 술잔과 젓가락은 대체 왜? 아하.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보시오. 무언가 오해한 주모는 고운 눈웃음을 흘기며 부엌에서 술잔을 하나 더 들고 와 선달의 맞은편에 털썩 앉았습니다. 마침 목이 칼칼하던 참이었는데 이리 함께 대작할 상대를 청하시니 어찌 거절하겠어요? 좋소. 주모도 한잔하고 싶다면 주모의 잔과 젓가락을 또 가져오시오. 뭐라고요? 그럼 방금 가져온 이 잔은 대체 누구의 것이란 말이오? 어리둥절한 표정의 주모에게 선달은 천천히 이야기해 줄 테니 우선 잔이나 가져오라 말했습니다. 이윽고 술상 위에는 총 3개의 잔이 놓였습니다. 선달은 자신의 잔과 옆에 빈잔에 술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내 옆 빈 잔에도 술을 한 잔 따라 주시오. 선달은 제 잔을 비우고는 이어서 아무도 없는 옆자리에 잔을 들어 또 비웠습니다. 이보시오, 나그네 양반. 대체 그 나머지 술잔은 어인 연유로 놓아두는 것이오. 허허. 이따 저녁상도 2사람 분으로 부탁하겠소. 궁금해 미치겠으니 제발 그 이유라도 좀 속 시원히 말해주시오. 저녁상을 들여오면 그때 말씀드리리다. 궁금함을 참지 못한 주모는 결국 귀한 도라지주를 들고 2사람분의 저녁상이 차려진 선달의 객방으로 찾아갔습니다. 방 안에서 선달은 자기 밥을 한 숟갈, 그리고 빈자리의 밥을 또 한 숟갈 번갈아 먹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이 있기에 이리 매번 2사람 몫의 식사와 술상을 받는 것이오? 이젠 정말 알려주시오. 주모가 계속 조르자
선달은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허참. 사실 별것 아니오. 어릴 적 한나란 씨에 태어나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자 맹세했던 중마고 박진우라는 친구가 있었소. 헌데 그 친구가 그만 작년에 이승을 하직하고 말았지. 살아서나 죽어서나 늘 함께하자던 약조를 지키지 못하고 먼저 떠나버렸으니 그 원통한 마음에 매 끼니마다 친구의 몫을 챙기고 있는 것뿐이라오. 말을 마친 선달은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주모는 크게 감격했습니다. 삭막한 세상에 아직도 이런 을이 있는 사내가 남아있다니. 그런 깊은 사연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자자, 사내 대장부가 그리 눈물이 많아서야 쓰겠소. 내 잔 받으시고 기운 내시오. 그날 밤, 두 사람은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다 취기가 올랐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호롱불을 끄고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먼저 눈을 뜬 주모는 옆에 있어야 할 선달이 온데간데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양반이 어디를 갔지? 그 순간 주모의 귀에 조카 연실이의 방에서 간드러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모가 홍두깨를 들고 문을 벌컥 열자 그곳에는 선달과 연실이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아, 이모. 아니, 나그네 양반. 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게요? 선달은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아주 점잖은 목소리로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주모. 어젯밤 나는 주모와 회포를 풀었으니 만족했소만 내 먼저 간 친구는 술만 마시고 혼자 잠들어야 하지 않았소. 그 신세가 어찌 딱하지 않겠소이까. 하여 어쩔 수 없이 내 친구의 사정을 살펴주기 위해 이 처자와 거사를 치른 것이니 너무 노여워 말아주시오. 어처구니 없는 궤변의 주모는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뭐가 어쩌고 어째? 이런 호랑말코 같은 놈. 당장 썩 나가지 못할까? 주모가 홍두깨를 휘두르자 모골이 송연해진 선달은 벌떡 일어나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차, 처자. 내 친구가 간밤에 아주 즐거웠다고 전해달라 하더군. 선달은 껄껄 웃으며 맨발로 주막을 빠져나가 36개 주랭랑을 쳤습니다. 언젠가 다시 내 손에 잡히기만 해봐라. 아주 요절을 내버릴 테니. 그로부터 한 달 후, 험준한 고갯길을 넘던 선달은 굶주림에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아이고, 배고프고 힘들어 죽겠구나. 주막 그림자라도 보였으면. 죽을 힘을 다해 고개를 넘자 마을 어귀에 정말로 조그만 주막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은 늙은 주모 매향과 그녀의 까칠한 딸 아영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나그네 양반. 이번엔 틀렸군. 그래도 저 젊은 처자는. 엄마. 그만 좀 부려먹어. 하루 종일 일해서 온몸이 쑤신단 말이야. 저런 망할 것. 손님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선달은 그 주막에 장기투숙하며 다시 점쟁이 노릇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점괘가 용하다는 소문이 나자 주막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선달은 늙은 주모의 외로움을 파고들어 잠자리를 봐주는 대가로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곧 이웃마을 총각과 혼인하게 된 아영이 선달에게 점심상을 가져왔습니다. 자요, 밥 귀찮아 죽겠네. 여전히 쌀쌀맞구나. 그나저나 아영아, 너 시집갈 준비는 다 마쳤느냐? 시집갈 준비라니. 그딴 건 엄마가 알아서 하겠죠. 얼굴도 못 본 사내한테 팔려가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혼수품 준비 말고 신랑을 내 소나기에 쥐고 평생 사랑받으며 살 수 있게 해주는 비기, 유키에 대한 교육을 말하는 것이다. 유키요. 그게 대체 뭔데요? 선달의 비밀스러운 말에 아영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쉿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이것은 신부가 첫날 밤 신랑에게 주어야 할 6가지 기쁨에 대한 비법이니라. 선달은 주모가 혼수 준비로 집을 비운 틈을 타
아영에게 뉴키에 대한 실습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달콤한 현놀림과 가르침에 아영은 푹 빠져버렸고 매일같이 그에게 달려가 배움을 청했습니다. 마침내 혼례날이 되었고 대망의 첫날 밤